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이정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원 환경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한참 절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의 연대는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다 라는 정원경 질병관리청장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마스크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쓰레기를 정말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지구는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생태 발자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구의 어떤 자원? 이런 것들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지구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자원이 지구가 1년에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의 1.5배래요.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의 1.5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구 3.3개가 필요한 분량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써야 될 살림을 4월도 안 돼서 다 쓴 거예요. 나머지는 빚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거 가져와서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거 가져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오래 할 수 없죠.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니까 저는 미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미래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좀 절망스러운 질문이 뒤따라 왔는데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200여 년 동안 산업화로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를 낳냐면은 이게 낮에 들어왔다가 밤에 방출되는 이거를 잡아먹는 양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많이 잡아먹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반사돼가는 이 열을 조금 더 잡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온도가 또 올라가겠죠. 또 더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얘를 되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지 않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각국 정부들에서 이걸 줄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황은 전혀 줄이질 못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 악당 이런 정도로 25%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늘었대요. 다 지금 줄이자 그러는 이 상황에도.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요. 이게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 온 정말 이 절묘한 균형 상태를 넘기는 어떤 수준이 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훅 가는 거예요. 정말 한 방에. 이 훅 가는 게 20-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한번 올라가면 대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온실 효과를 지속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이걸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시간이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를 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1도가 오른 지금 어떤 변화를 우리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 2018년 여름 정말 더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30도가 넘는 폭염이 30일이 넘게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은 너무너무 추웠었죠. 그 추워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는 적도하고 양극지반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기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거기에 되게 재밌는 제트 기후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애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극지방이 적도보다 더 빨리 데워지다 보니까 이 사이에 온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제트 기류가 느려진 거예요. 거기에서 찬바람이 내려올 때 제트 기류가 쌩쌩 건강하게 잘 가면은 막아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축 늘어져가지고 한반도까지 왔다 가는 거죠. 옛날에는 오지 않았던 그 한파가. 그리고 내려왔다가 제트 기류가 빠르게 움직이면은 이게 빨리 지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한참 머무르니까 너무너무 추운 기간이 오래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난 3년간 한반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두려운 건 이런 기상 이변들이 더 잦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 같이 7년 남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우리 삶의 방식도 바꾸고 사고방식도 바꾸고 이산화 배출량 급격하게 줄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남겨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 개개인들이 다 그런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식으로 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 변화에 필요한 이산화 배출량을 줄이는 거에는 한 22% 정도밖에 기여를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도를 변화시키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한테 가서 당신의 생태 환경에 대한 계획은 뭐고 철학은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이뤄내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깨어있는 개개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천 도잉의 영역이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비잉의 영역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얘기를 하면 요즘 우리는 소비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이 문화, 소비하고 그런 소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과시하는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사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파괴를 낳은 세계관이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나요? 그랬을 때 그 세계관은 바로 분리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리의 세계관 때문에 이런 파괴를 낳았는데 그 파괴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 추석 연휴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제가 끊임없이 먹을 걸 찾는 거예요. 저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되게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숨을 20초라도 그냥 안 쉬고 멈추면은 미칠 것 같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공기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간을 중심에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분리의 세계관 때문에 이런 파괴가 생겨났다면은요. 그걸 극복하는 대안은 아마도 연결의 세계관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천문학을 공부했는데요. 그 천문학에서 시작이 되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정말 아름다운 연결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옛날 역사는 어땠냐면요.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냐면 한 8,000년, 10,000년 전에 농경시대 때 그 선조들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 이후에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왔어요. 그럼 이 농경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뭐 한 20만 년 전에 동굴에서 살고 뭐 수집 채렵하던 그런 사람들한테서 왔다. 현대 인류의 조상들에게서 우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는데 과학은 우리의 선조들이 동물에서 생명체에서 진화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과학은 생명체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별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맨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 생겨난 물질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근원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지난 몇십만 년, 뭐 길게 잡아서 몇백만 년의 역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138억 살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빅히스토리인데요. 옛날에는 사실 좀 지어낸 얘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가 관찰한 세상에 대한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 빈 부분들은 상상력으로 많이 채워 넣었거든요. 제가 뭐 지어낸 이야기를 폄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옛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 탐구심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과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과 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과학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하나의 기원, 빅뱅에서 생겨나서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변화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의 기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요, 지구상에 생겨난 하나의 생명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변화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서 지금처럼 정말 다양한 생물군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 인간은 그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친척이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나요? 과학은 그 근본에서 분리가 필요한 학문이었거든요. 쪼개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낳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근원에서 생겨나서 생명을 그물망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이런 사실을 나의 정체성, 세계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